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표인데요. 한번 보시면 집값이 여기 한번 보시면 전국적으로 지난 35년간 3.53%가 올랐는데 서울은 4%밖에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식과 좀 맞지 않잖아요? 강남은 진짜 무진장이 많이 올랐거든? 근데 어때요? 서울보다 1%포인트 높아요. 자, 여러분 강남은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적게 많이 내려서 그래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이제 월세 지수도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이 월세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월세 사는 분은 당장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반전세로 갈아타야 돼요. 누가 갈아타기 싫냐? 전세 대출 정부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갈아탈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아파트를 구매할 성장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가점을 이용하건 특별 공급이라고 들어보셨죠? 5가지가 있어요. 신혼부부든 생애 최초 주택이든 부양 다자녀, 자식이 많든 이런 분들에게는 유공자는 기회가 많거든요. 맞춤형으로 상지 신도시와 앞으로 도심에서 공급되는 신규 분양을 노리는 게 최상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통계가 나타난 적은 86년도부터예요. 주택통. 그전에는 없었어요.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이게 쭉 오르다가 이게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 전후에서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때 정부가 내놓은 게 200만 공급대책이에요.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계획을 많이 세우니까 공급 앞에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쭉 내려요. 이때 분당과 일산이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내리는 이유가 인과관계가 이해가 되나요? 쭉 내려요. 근데 조금 내릴 줄 알았더니 여러분 확 내려요. 이 그래프가. 그리고 97년 말 IMF를 맞아서 쭉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뭐예요? 다시 올라요. 이때 DJ 김대중 고 대통령 때 경기 부양책 얼마만큼 올라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을 올라요. 대상승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 주의해요. 이때 또 집을 판 사람이 있어요. 팔고 났더니 그러니까 오를 때 쉬지 않고 주구장창 오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오르더라도 중간에 한 번씩 내려줘요. 이때 속히면 안 돼요. 이때 팔았던 사람이 끙끙 앓았어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 사이에 여기에 고점을 형성을 해요. 기억나시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요. 대부분이 이때 엄마 아파트가 12억을 가요. 31평. 이게 지금 23억 간다고 그랬죠. 근데 그 뒤에 모습을 보세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리먼 쇼크라고 그래서 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조금 내리다가 많은 게 아니라 쭉 내려요. 그래서 어때요? 언제까지 내려요? 2013년까지. 이때도 한 6년간 내려버려요. 굉장히 장기간 내리죠? 내리면. 근데 이때 바닥을 형성, 이때 기억나세요? 두 사람이 책을 썼어요. 한 사람은 부동산은 끝났다. 한 사람은 아파트는 끝났다. 어쨌든 아파트든 부동산이는 끝났다는 책이 많이 팔려요. 이때. 그리고 이때 유행어가 뭔지 아십니까? 신조어가 하우스 푸어. 집 가진 거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12억에 엄마를 샀던 사람들이 7억 2천까지 떨어지니까 못 견디더라고. 5년 6년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때 거의 대부분 팔았어요. 자, 사이클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이클을 잘 모르고 거꾸로 역주행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공부를 해요.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사이클은 반복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교훈을 느끼세요? 이 그래프는 무엇을 시사하세요? 두 가지를 시사해요. 뭐라고요? 사이클이 있다. 많이 오르면 많이 내린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지금 이 꼭지에서 세 가지 방향의 기로에 서 있어요. 갈림길에. 올라갈 것인가? 횡보할 것인가? 내릴 것인가? 저의 예측은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요. 머리 정도 오를 가능.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도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데 내리겠습니까? 재건축이 올라가는데 구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는 또 내리겠냐고. 강남과 강북이 오르는데 수도권은 또 내리겠냐고. 이걸 생각하면 조금 더 상승세는 유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 금리 변수가 있고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급을 확대하기 확실한 정책 신호를 준다면 아까 불안했던 젊은이들이 지금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조금만 내놓는 정책을 쏟는다면
사실은 집값 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10가지 있죠? 이것만 꼭 기억했어요. 지금 인구는 지금 증가하지 않아요. 소득 구조는 양극화돼요. 그래서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확연히 구분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장 지역으로 갈아타야 될 걸 꼭 말씀을 드려요. 자, 보십시오. 입지라는 개념 꼭 기억하시고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입지는 환경이고 요인이며 변화한다는, 그러니까 입지가 많이 변화하는 곳을 투자하라고요. 오세훈 정책은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특히 한강변이 굉장히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재개발, 강북지역 재개발, 뉴타운 해제 지역 있죠. 창신 숭인지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과거에 뉴타운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 있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3대 경제축인데요. 1축이 서남권이에요. 강서, 구로, 금천이고요. 2축은 서초, 강남, 강동이에요. 여러분, 강남, 서초, 강남, 서초구, 송파구, 강남인데 이제 강동구가 강남 4구가 강남권에 편입되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오세훈 시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 3축은 마포, 용산, 동대문 중심인데 앞으로 저는 여기서 집값이 안 오르는 데가 동대문이에요. 동대문 지역 중랑구가 조금 덜 개발되고 아직 덜 올랐다. 근데 여기 GTX, ABC가 들어서는 지역을 주목하라. 이해되셨죠? 요거는 하나 좀 수요 곡선의 이동인데요. 여러분,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선호도가 기호도를 선호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체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강남을 예를 들게요.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수요 증가로 가격이 수직 상승해요. 공급이 증가하지 않을 때. 그런데 대표 지역이 강남이에요. 강남은 말하자면 인구도 증가하고 소득도 증가. 강남 사람이 더 돈이 부익부 빈익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부자들은 다 강남으로 주거 사다리의 최정점이라고 다 강남 오고 싶어 해요. 근데 강남이 떨어지겠냐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먼저 가장 회복하는 것이죠. 대기 수요와 잠재 수요가 많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강남이 집값이 앞으로도 10년 동안 최고 많이 오르고 최고의 정점에 자리하는 이유는 대체 도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강남 대체 주거지를 만든다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분당과 판교와 위례 신도시였습니다. 지금 위례에 가서 분당에 가서 판교에 가서 내가 지금 강남에 와 있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말은 대체 신도시지만 강남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강남과 똑같거나 버금가는 도시는 아니에요. 강남은 강남이고 그곳은 어디까지나 강남 다음 가는 도시예요. 동의하십니까? 어느덧 부동산을 통한 자산관리가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 시기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지역 선택에 들어갑니다. 지역 선택은 비교적 어렵지 않아요. 성장 지역을 선택하라. 근데 여러분, 그 성장 지역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서울의 성장 지역은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서울시의 도시 플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서울시에 일어날 교통의 대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 재정비 계획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우리는 변화의 코드를 읽을 수 있구나. 첫 번째가 2030 도시 플랜이에요. 근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이거 하나 주목하세요. 2040 계획이 조만간 나와요. 아직 안 나와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나오면 꼭 보세요.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라고. 제가 또 우리 이 방송이나 유튜브를 또 할 수도 있겠죠? 보십시오. 핵심이 세 군데예요. 하나,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4대문 안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군데 이렇게. 투자 지형이 바뀐다. 투자 지도를 다시 그려라. 서울시 지도를 꺼내놓고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지도가 바뀌어요. 이 3도심, 강남이 어딘지 아시죠? 강남, 서초, 송파.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를 봐야 되고. 광역 중심에 용산이 있는데 이 용산은 사실은 서울역과 더불어서 통합개발이 되기 때문에 4도심으로 옮겨도 돼요. 위상이 높아요. 용산이. 저는 이 네 군데 중에 투자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건 비싸요. 돈이 비싸니까 못하겠다 싶은 사람은 청량리, 왕십리, 청동상계상, 이미 청동상계는 많이 올랐잖아요. 대림, 잠실 이쪽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12지역 중심 동대문을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망우 좋게 봐요.
연신내에 올랐지만 불광동 쪽 보시고 요즘 목동이 뜨거우니까 봉천동 보시고 봉천마저도 올랐어요. 문정천호 길동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서울의 성장을 이끌 중심 도시예요. 이해되셨죠? 한강변은 가급적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사세요. 용산에 갔더니 한강변에 언덕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가 2, 3억 차이가 나요. 근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한강이 보이는 곳과 안 보이는 곳의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나요. 그러면 한강값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 여러분, 이 변두리를 가려면 관문 지역을 중시해야 돼. 신내, 강일 이런 지역도 있죠. 빌라를 사더라도 양재도 괜찮아요. 이게 R&D가 들어서잖아요. 이렇게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의 접경 지역이 훨씬 유망해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사람들이 서울에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차를 막 통행세를 매기면 되겠지만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접경지대에서 많은 생활 편의시설이 이루어져 버려야 돼요. 창동이나 상계가 마찬가지예요. 의정부 사는 사람이 이제 광화문 들어오지 올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죠? 굉장히 재밌는 이론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지금 교통혁명의 대표적인 게 GTX ABCD예요. 보세요. 요 사이가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서울역과 용산은 여기 통합개발이 이루어져요. 여의도도 있죠? 청량리. 여기에 요 사이가 노른자예요. 핵심 골든이에요. 골든. 그리고 도심의 여의도와 요 서울에 아까 말했듯이 3도심권이 있는 지역들, 이 지역 굉장히 투자 매력도가 높아요. GTX ABCD를 여러 차례에 들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이거 앞으로 이 지역에 대변화가 일어나고 입지 변화가 일어나면 집값 변동이 일어나고 땅값이 오르면 결국 가격은 오른다. 이게 도시부동산 변화의 선순환의 법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설 역세권에 투자하라. 적어도 개통 2, 3년 전에 투자하면 15%에서 23% 정도 오르는 투자 가치,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굉장하죠? 예, 오늘 언제 어느 지역에 투자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신안산선도 마찬가지, 선안권. 제가 요즘 많이 오르는 안산이나 시흥이나 이런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로 무슨 이 혜택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강명시흥도. 삼성동하고 용산은 대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그랬죠. 광화문하고 양재 우면도 삼성이나 LG가 R&D가 들어가요. 판교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겠죠. 빌라. 용산 통개발을 해요. 통째개발. 그 다음에 창동은 요즘 많이 뜨고 있어서 지금 사기는 부담스러워요. 동부 간선도. 여러분 간선도로나 이런 거 서부 간선도로 이런 거 지하화되면 주목해야 돼요. 경부고속도로도 주목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먼지가 나고 소음이 나는 도로가 지하로 들어가면 지상에 뭐가 생기죠? 공원이 들어서요. 그리고 여기에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요.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가로막혀서 저 앞쪽에 지하철역이 있는데도 못 갔어요.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는 뭐예요? 도로가 없어지니까 공원이 되고 여기에 중랑천도 꽤 넓어요. 이게 굉장히 자연공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일부러 운동하러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눈앞에가 내 공원이 열린다면 이거야말로 용산의 민족공원이 86만 평이 되면 남산 100만 평과 한강과 연결되어서 멀리 안 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미국의 센트럴파크를 상상하면 돼요. 가보셨죠? 저도 가봤어요. 지금 이런 모든 변화들이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다 일어나요. 오늘 강의가 중요한 이유 아시겠죠? 땅은 이 세종 고속도로 주변으로 농지를 사면 돼요. 제1기 신도시는 팔지 마세요. 분당, 일산 이런 데는 리뉴얼되고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다주택자는 내년 봄까지 조금 줄여갈 필요가 있어요. 뭐 정렬을 하든지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탄생할지 그건 저나 여러분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다주택이 중과되고 있다는 것은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과 세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없이 우리는 맞춰서 가야 돼요. 다만 집이 한 채인 분은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만 교체는 해도 좋아요. 성장 지역으로 좀비 아파트에서 슈퍼. 근데 좀비냐 슈퍼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제가 살집 팔집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을 한번 지금 서점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는 정부로부터 돈을 4억 받았어요. 그래서 살집 팔집, 살집인가 팔집인가, 내 집은 살집인가 팔집인가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정부의 공익성이 있어서 만든 건데, 구글 스토어나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서 살집 팔집 쳐서 애플을 보시면 전국의 8,000개 아파트 단지가 슈퍼인지 보통인지 좀비인지에서 구분이 등급화가 되어 있어요. 소위 밸류에이션을 통한 레이팅화가 되어 있어요. 꼭 보세요. 꼭 보세요. 그걸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상상력만 갖지 말고 대지 지분이 넓고 땅값이 오르며, 제가 미래가치라죠. 미래가 변화가 많은 곳들이 점수가 높아요. 이게 계량화되어 있거든요. 점수화되어 있고 등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점으로 한우처럼 아주 쉽게 표시되어 있어요. 갈아타세요. 자산을 교체하세요. 그게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이 활짝 웃는 길이에요. 상기 신도시는 꼭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광화문에 있는 사람은 고향 창녕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남 쪽에 직장이 있는 사람 하남 교산이나 남양주 왕숙을 가세요. 그리고 여의도나 이런 쪽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계양지구라든지 부천 대장지구를 가세요. 어쨌든 여기에 물량이 쏟아지고 7월부터 사전 청약을 하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하세요. 지금 서울도 있고 여기 이제 뭐 용인시 원산면 이런 건 다 아시죠? 인천은 요 주변, 요즘 인천이 많이 올라요. 인천은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도심의 구축은. 부산도 비교적 뭐 동래나 해운대나 도표를 보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특별한 도표가 아니고 시청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 대전, 울산, 세종, 창원, 천안까지 있어요. 내 집 마련 10계명이에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국내 집값은 5 내지 7년 상승하면 4, 6년은 하락한다. 다음 기회가 있다. 다음 기회도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자. 살기 좋고 사기 좋은 집이 좋은 집이다. 이거는 살집 팔집이라는 어플리케이션과 책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땅값이 올라야 집값이 오른다. 도시부동산의 법칙이다. 실거래가만 보고 하지 말라. 3.3제곱미터당 땅값을 보고 해라. 강남은 오를 때도 많이 내릴 때도 많이 내린다라는 걸 우리는 그건 편견이고 많이 내린다는 점을 기억하라. 계속 강남은 불패다 이런 얘기는 진실이 아니다. 신설 역세권이 더 중요하다. 기존의 역세권을 사면 오르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미 가격이 반영되어 있죠. 지금 신설 역세권 아까 보여줬죠? 너무 많아요. 그런 곳에 2, 3년 전에 적어도 집을 사라. 그러면 확실한 열매,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 은퇴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국민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으로 준비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 300만 원, 은퇴 후에는 반드시 300만 원을 준비하라. 지금이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선물입니다. 드리는. 서울시의 살집 팔집에 보시면 신축 아파트로서 투자가치 높은 게 지금 10개가 열거되어 있어요. 근데 신축도 많이 올라서 저는 구축을 오히려 추천해요. 살기는 좀 불편하지만 대지 지분이 넓고 변화가 많은 곳들이에요. 재건축은 이런 것들이 지금 또,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르면 또 바뀌어요. 가투비, 가격 대비 투자 가치가 중요하니까. 경기도가 더 유망해 보여요, 저는. 서울은 이미 많이 올랐고 경기도를 지금 사는 것들이 더 저렴한 비용에, 인천이 또 슈퍼아파트가 픽으로 되어 있죠. 부산, 오늘 이 방송을 듣는 현대건설 가족 여러분에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시까지, 울산까지 다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우리 현대건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